날씨가 꽤나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파카를 챙겨 입어야 되는. 공교롭게도 오늘 나온 날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걸려서 그나마 네. 촬영에 민폐를 끼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피디님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가고자 하는 가게가 여기 딱 보이네요, 형. 미오네, 미오. 네. 이자카야 제페니스 다이닝 바. 여기가 그나마 좀 실내 이렇게 좀 얘기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일단 들어가서 네.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나올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케이입니까? 들어오래. 다행입니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형?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되게 오붓하게 조용히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가게가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이자카야도 오랜만에 오고 형이랑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 아니에요? 그렇지. 호프 간 거 말고. 호프 시끌벅적한 데서 막 이렇게 먹다가 둘이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보자 해서 이자카야 같은 데 온 건 처음이지. 원래는 좀 형수님이랑은 좀 이렇게 술 마시러 밖에 나오고 막 그래요, 둘이? 그러니까 원래 둘이 같이 데이트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요? 진짜로. 근데 애기 출산하고 나온 다음에 쉽지 않아. 요 근래 이제 딸이 좀 크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둘이 생맥 한번 하러 네. 잠깐 나왔고, 그것도 또 길게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아기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간 시간이 그렇죠.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네. 어쩔 수 맞다. 없는 거? 오랜만이다, 이 술.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게 뭐라고? 도쿠리인데 일반 정종을 이렇게 데펴요. 주전자나 네, 고맙습니다. 주전자나 이런 데 데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병에, 뜨끈한 병에다 따라서 주는 거예요. 오케이. 뜨겁습니다, 형.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식기 오케이. 전에. 향 좋지 않아요? 한 번에 뭐 마시지도 못해요, 뜨거워갖고. 진짜 오랜만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르르 몸이 녹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걸로 한 잔 조지고요. 좋습니다. 예, 안주가 났으니 제가 따를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술 따르면 맞은편 있는 사람 뭐 장가 못 간다. 그거 근데 형은 장가 갔으니까 한 잔 하시죠. 한 번 더 보내려고? 예. 아니, 안 보내려고. 안 안 보내려고. 맛있게 드세요. 좋다. 형 접시 제가 좀 떠드릴게요. 따뜻하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숟갈은 안 섞는 걸로. 우리 맨날 섞지만. 한번 내가 먼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조심스럽지. 맞아요. 조심하는 게 좋죠. 역시 추운 날에 오뎅탕 최고죠. 맛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워졌어요. 벌써 우리 3개월 차인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촬영 시작할 때 지금 날 좋을 때 많이 찍어놔야 된다. 그래놓고서는 벌써 겨울이야. 그러니까. 엄격해지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저한테도 엄격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는 여자를 볼 때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은 감정만으로 만나기는 너무 힘들고 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다 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그녀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지금 형이 느끼셨던 것처럼 형수님이 계속해서 형한테도 정말 끝없는 지지와 응원과 받아주고, 물론 싸울 때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 막론하고 주제가 다를 뿐. 싸움이 너무 없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야. 문제인 거야. 부부이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진짜 한 번씩 막말할 때도 있는 거고 정말 상대한테 상처 주는 말 하잖아요, 사실.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그런 부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드라마 말고 많이 있었잖아.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가 더 이혼 확률이 높다. 그렇죠.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근데 싸우고 화해하고 이게 저는 나름대로 이게 반복이 되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 시간도 딱 폭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런 부분은 내가 좀 참자. 이런 것도 생길 것이죠. 네. 서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요소이기 당연하죠. 물론 나이 먹을수록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기는 해. 나도 지금 와이프하고 막 자주 싸우지는 않거든. 정말 한 6개월에 한 번? 근데 사실 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와이프하고 싸울 때 와이프가 한마디 하던데 뭐라고요? 이제 싸울 때가 됐지. 올 때가 왔어. 왜냐면 서로 또 참는 구석도 있었을 테고. 싸움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싸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자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술이 생기잖아. 스무스하게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그거 알아야 서로 알아야 그 싸움도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 그냥 어린애처럼 막 감정 투정만 할 때도 있고. 맞죠,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앞에서 부모가 사이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것만큼 맞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없대. 자기가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대. 그냥 아이 앞에서 부모가 사이 안 좋은 것만으로도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애기를 힘들게 하는 얘기하면 더 큰일 날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인격이 형성되지도 않은 어린 나이 때 얼마나 그게 상처고 트라우마겠어요. 전쟁 나는 소리처럼 들린다잖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결혼을 하고 싶어요, 형. 결혼해야지.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에 너무 막 이 조건도 옛날부터 막 계속 이어왔던 거겠지만 조건도 많고 너무 재는 것도 많고 나는 그거는 뭐 중요한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나도 결혼하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하고 또 달라진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적용을 시키면서 좀 추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과도한 이상을 꿈꾸거나 과도하게 내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물론 그게 어떻게 감히 가늠을 할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겠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은 현실인데 이상적인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너무 나만 포용해주길 바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때로는 누군가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물론 결혼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각자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해외여행 가서 좋은 추억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유행이더라고 보니까. 굳이 형식을 차리고 뭐 격식을 차리고 예물을 막 나누고 이건 옛날 얘기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걸 아직도 하겠지만 시대가 너무 달라졌단 말이지. 그럼 지금 어떤 조건 뭐 이해하겠다 이거야. 라든지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성향이라면 난 충분히 결혼을 추천한다. 난 이혼한 사람들도 존중하고 그 마음도 이해를 하거든. 나도 부부싸움을 했었고 이혼이라는 거를 나도 막 홧김에 막 뵙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해. 이혼한 사람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물론 결혼을 안 했지만 그냥 제가 주변에 봐온 바로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치우치지 않고 물론 순간순간 한쪽으로 이쪽으로 남편 쪽 와이프 쪽 치우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이 중심을 잡아가는 거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그걸 찾아가게 된다 생각해요. 싸울 수 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무너질 수는 있겠죠. 맞아. 결혼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막 표현하려고 막 내가 그 워딩을 단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건 있는데 너무 이상향의 차이가 너무 커. 그게 예를 들면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 있어. 그거는 백마탄 왕자를 막 찾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편해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서로 좋아했어. 그러다 보면 결혼을 생각을 하는데 조건에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부도거든, 부도. 애초에 그냥 시작하지 말았어요. 아니, 연인으로 끝나던가. 미디어 쪽에서 너무 그거를 평준화 시켜놨어. 난 그게 불만인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하고 해. 결혼하는 순간 끝나는 게 목적을 이룬 게 끝이 아니야. 맞죠? 이제 시작 아닙니까? 조건부 따졌어. 예를 들어서 뭐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차가 뭐 집이 어떻고, 예물을 뭐 해야 되고,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뭐가 있고 있잖아. 네. 그거는 결혼을 목표로 세운 어떤 조건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결과는 아무도 모르거든. 결국 둘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암만 부유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기네들이 만족하는 뭐 이상형, 조건, 뭐 재정 이런 게 마저도 이혼하는 사람 많고, 그렇죠. 파탄 나는 사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시작 자체가 어떤 성향 그리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서로 필요할 뿐이지, 거기에는 일시적인 어떤 조건들은 금방 식는다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 사봐. 이게 솔직히 뭐 2주 갈 것 같아? 설레이고 막 핸드폰 자주 들여다보고 일주일 지나면 그냥 내 몸의 일부같이 되잖아. 그냥 떨어지면 뭐 아니 그런가 보다. 혜연아 차를 받고 이게 뭐 1년 갈 것 같아? 한 달 가. 한 달. 뭐 아직 내가 경험 못 해봤지만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을 사? 이게 몇 년 갈 것 같아? 딱 한 1년 간대. 1년. 집을 내가 소유해서 사서 막 이렇게 꾸미고 뭐하고 막 하면 1년 간다 그러더라고. 평생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결혼해? 1년 갈 것 같아? 이건 다른 개념인 거야. 이건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잖아. 이 평생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거는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는 평생 간대. 결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이렇게 한계 효용이 빨리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이 기쁨이 평생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행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조건부로 만난 사람은 한계 효용이 빨리 올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래. 나는 그랬어. 내가 뭐 팔불출 같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실천해야 되고 아직 결과가 죽기 전까지 결과가 남아 있잖아. 내가 부족함을 많이 인지를 하는 편이다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결혼하면 혹시 실직 내면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 내가 다른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연인 때 여자친구일 때 또 어떤 이별을 경험하는 그런 기억들이 잔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난 살찐 와이프도 좋아. 결혼 전에는 막 얼굴도 이뻐야 되고 늘씬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나 했거든. 나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내가 아는 어느 어떤 여자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이런 사람 처음 봤어가 좋아하게 된 첫 계기야. 좋아하게 된 계기야. 내가 만났던 부류가 아닌 거야. 근데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 결혼 전부터 얘기한다? 8년 5개월을 연애했어도 늘상 하는 얘기였고 결혼 전까지 얘기를 해. 결혼하면 변할 거야 남자는. 나 그런 거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 저도 그래요. 남자들은 특히 그런 거 같아. 근데 나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부에 변화된 그 계기가 와이프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을 해. 와이프가 아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맨날 출장 가고 집에 들어온 일도 없고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보면 키워야 되는 그 입장에서 증명하고 싶어서 내 결혼이
실패하지 않았다. 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다라고 와이프는 그랬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과 그 인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자이기를 원하는 것보다 엄마이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이 스트레스 받는 것에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남들이 항상 그랬을 거 아니야. 여자도 그러고 항상 몸매 관리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되고 막 이런 많은 제약들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스트레스의 그 경지 그 끝에서 나도 맛있는 거 먹을래. 자기 살구멍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다가 살이 찌는 거에 대한 되게 미안함, 안쓰러움, 나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내가 있거든? 이거 와이프한테 웃길 수도 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남자니까 온몸이 뭉쳐 있었잖아. 네. 철이가 나 마사지 막 했는데 온몸이 뭉쳐 있잖아. 근데 너 와이프를 마사지 해주는데 와이프가 온몸이 뭉쳐 있는 거야. 얘도 그 시절을 스트레스와 견디는 시간이 있었던 그 시간이 거죠. 있었던 거지. 그게 꼭 무거운 짐을 들어서 담이 걸리고 굳은 살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그 세월의 흔적인 거지. 아이를 키우면서. 맞죠. 안쓰러움이 느껴진 거잖아요. 안쓰럽다? 아니 나는 그냥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한다가 더 맞는. 이건 무슨 내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야.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형도 몰랐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느껴버린 거잖아요. 나도 신경 못 썼던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아, 이 여자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를 저는 느꼈을 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신무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아이의 향을 맡으면서 부드러워진대. 아내는 아이의 향을 맡으면서 강해진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 때는 저는 당연히 못 느끼겠지만 누나가 조카들을 키우면서 저는 저도 느꼈어요. 생존을 위해서 맞아. 약해질 수 없고, 그래서 엄마들 기가 세진다 그러잖아요. 공격력이 강해지고 맞아. 살기 위해서 모성애로 인해 더 강해진다. 아빠보다 더 강해진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힘은 약할 수 있지만. 맞아.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 내가 어떠한 조건, 아예 제로라면 거짓말이지. 내 이상형이어야 되거나 나하고 성품이 맞아야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뭔가 행복감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 결혼하면서 각자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잊혀져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시간이 10년이 이렇게 지나고 지금 와이프를 이렇게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가 너무 고생시킨 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물론 앞으로 그런 각오는 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하게 하고 다시 본인이 바라는 여자들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 60대 70대 되기 전까지 나는 여자는 미모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생각하거든. 해주고 싶다. 맞아. 이거 떠나서 아까 싸우고 이건 늘 있는 거고 그거 다 떠나서 나의 부족함 인정하는 거고. 그거랑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또는 엄마로서의 그런 부분을 존중해주고 지켜세워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나는 엄마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와이프는 위대하다. 인정. 그래서 내가 철이 누님을 달에 한두 번 정도 뵙잖아. 난 되게 멋있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시작은 이런 것들 때문인 거겠지. 아내를 통해서 느꼈던 것도,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이 먹어서 느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친분이 있는 철이를 통해서 누님을 뵙지만 그런 게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누님을 뵈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젊었을 때 총각 때는 모를 수 있던 그렇지. 거를 이제는 이분도 이렇게 살아왔을 거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니 느껴지는 거잖아요. 또 같은 동시대에 비슷한 또래에 갖고 있는 비슷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 아까도 학원 그 아이들 학원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거든. 애들이 크면 이제 더 나가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더 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 나간다 나간다의 정보가 아니잖아. 네. 나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을 엄마로서의 그 호흡이 딱 전달이 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느끼는 부분이거든. 참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멋있다.